총선 1년 앞으로 다가와서 총선 얘기를 해봤는데 워낙 뭐 변수들이 많이 있고요. 또 1년이라는 시간 변화가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은 너무 이른 것 같고 어떤 것들이 변수가 될 것인가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앞부분에 어제 토론 얘기도 좀 하고 또 총선 전망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댓글이 많이 올라왔군요. 어제 토론 관련된 반응인 것 같은데요. 홍준표 시장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 초보 뽑고 노련한 대화하라는 건 넌센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병주님. 그러면 초보 운전자들이 도로에 나오면 전부 다 양보하고 배려만 해줘야 됩니까? 도로 주행하기 전에 충분히 연수하고 민폐가 되지 않을 때 혼자 도로 주행해야지요. 그러네요. 네. 박종우님. 이렇게 나라 운영에도 과반 얻는다면 앞으로 대통령 다 따라갈 겁니다. 이래서 나라가 남아나 나겠습니까? 걱정 많이 하시네요. 멋스러우미님.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신경 안 쓸 듯. 그러겠습니까? 가나다라님. 총선 때쯤에 이렇게 함부로 할까요? 고개 조아리고 눈물 흘리고 사죄하고. 백장님. 무능한 대통령을 뽑아준 우리 국민들이 문제지 어떻게 초보 대통령이 문제가 되냐고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말을 합디다. 모르고 무능하면 원로 정치인이나 그 부분의 지식인들한테 묻고 또 물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야지. 검사들만 무더기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자리 저 자리 땜빵으로 밀어놓고 이제 와서 초보 대통령 운운합니까? 부산이대인님. 불쌍해 보여야 도와주죠. 거만한데 누가 도와줄 마음이 생깁니까? 예,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정문기 교수님. 예. 도와달라는 얘기 한 적이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없죠. 뭐 그건 뭐 앵커 말씀이 맞는 말이고요. 글쎄요. 근데 표현적으로 도와달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뭐 국민의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야당의 협조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느낌적으로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겸허하게 솔직하게 뭐 내가 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그 자세는 없었습니다.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이 없이 그냥 많이 지나갔거든요. 제가 보수 패널이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안 고쳐집니다. 저는 그걸 참 우리 언론들이 왜 문제를 안 삼지 그게 참 이상한데요. 언론들이 왜 문제 안 삼는지 알려드릴까요? 예. 그것도 저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언론은 원래 비판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정국기 교수님도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그리고 부정이 60%가 나온다는 것은 비판할 지점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언론은 비판을 하죠. 그러면 그 비판을 겸허히 듣고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까? 이렇게 나오는 게 상식이고 순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비판을 듣기 싫어하고 고가워하고 입을 막으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산의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저는 용산 출입하는 그 기자들이나 또 수많은 미디어에서 대통령한테 물어야 될 것, 용산 정부에 대해서 물어야 될 것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나야 물어주죠. 아니 그 뭐 밑에 또 대실장도 있고 수석도 있고 그러면 충분히 물을 수 있는데 묻는 얘기는 없고 말이죠. 뭐가 하나 터지면 아주 그 비선을 통한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나와요. 뭐 핵심 관계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그 횟집에 간 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그 제가 언론계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보면 저희 때보다 더 그 권력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나 또는 권력에 대한 어떤 뭐 집착, 뭐 어떻게 또 해서 정치적으로 나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을 걸 안 물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외교안보실장하고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이 다 바뀐 이거 보면은 굉장히 큰 그 리셔플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한마디 설명도 없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이거 왜 그렇게 됐냐 물어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본인이 밝히지도 않고 참모들이 밝히지도 않고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하면은 뭐 이렇게 안 들은 것처럼 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정말 저는 대통령이 이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내년 선거는 참패한다. 조금 전에 윤경호 소장님이 장기 보수 집권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수도권에서 지금 뭐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1년이 남았지만 이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국민들한테 정말 진솔하게 다가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현직에 있는 친구들이 약간 반발할 것 같아서 제가 물타기를 좀 하자면 아예 질문을 안 하지는 않고요. 그 질문이 국민에게 중계가 되는 기회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안 나섰고 그리고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뭐 내부에 있는 뭐 답변을 할 만한 지위에 있는 관계자들이 기자들과 만났을 때 기자들이 그걸 안 물었다면 그거는 책임 방기니까요. 당연히 물었지만 엉뚱한 답변이나 아니면 본질을 벗어나는 답변 뭐 이런 걸로 그냥 일관을 했다는 거지 질문을 아예 안 한 거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려야죠. 정진선님은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 남발하니 언론들도 피하는 거겠죠. 뭐 그런 의견 주셨는데 하여튼 언론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론의 역할이요. 언론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역대 대통령들이 뭐 정책의 실패라든가 뭐 잘못된 사례가 나왔을 때는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기억을 하는데 뭐가 터지면 잘못된 게 나타나면 대통령은 없는 거예요. 유체이탈 그 화법으로 대통령은 나중에 등장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지나가고 국민들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보다 이번 정권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꾸 반복이 되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뭐 언론 지금 후진국으로 가는 그런 기로에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윤 소장님은 언론인들을 그래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언론인들 역할 지금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을 걸 안 묻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묻고요. 오로지 그 고위 관계자 사실은 그 고위 관계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이거 뭐 그냥 편의상 본인이 쓰기도 해요. 본인이 제가 고위 관계자로 쓰게 할 테니까 할 말씀 해주시죠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가 지원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저는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뭐 윤핵관 이런 거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또 고소 고발하고 막 그래서 그런지 김진태 지사는 KBS 기자를 고소를 했더라고요. 그거 정말 전형적인 물타기던데요.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에 대해서 제기된 게 아침에 골프 연습장을 갔느냐, 오후에 골프 연습장을 갔느냐, 불이 몇 시부터 났느냐, 지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마 두 번째 보도이죠. 지금 김진태 지사가 고소를 하겠다는 게 날짜로는 3월 18일이더라고요. 자기 본인은 아침에 골프 연습장에 갔고 산불은 오후 4시 몇 분부터 났다. 그러니까 두 개의 연관성이 없는 거다 이건데 자랑이네. 제가 보기엔 김진태 지사는 이 공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무게 그 짐 이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지. 지금 글쎄요 지사 신분이고 3월에 그 봄바람에 강한 바람에 이 산불 위험 있다는 거 누누이 강조하고 모두 다 조심합시다, 긴장합시다 하고 공무원들 비상대기하고 있고 그런 판에 골프 연습장에 좀 안 가면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 김진태 지사는 공사를 구분을 잘 못하는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우리 대통령실을 도청을 했다라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정광훈 씨가 10시에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내용을 하나 들어봤는데 뭐 이제 황교안
전 대표 뭐 고소한데 나도 고소했다, 막 붙어보자, 막 이런 내용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가 또 그걸 물어봐요. 정광훈 씨한테 그걸 물어볼 내용인가 싶은데 이 미국 도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정광훈 씨는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씨가 뭐 친미 뭐 이런 집회를 많이 하니까 오히려 뭘 알고 해라. 우리도 다 미국 도청한다. 어? 그게 뭐 잘못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참 헛웃음이 나왔는데 자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CIA가 우리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 한국 국가안보실 내용을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아마 졸속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다 보니까 보안 대책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놀라운 게 글쎄 우리도 해서 그러는지 안 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는 반응이 한번 봅시다 뭐 계속 이런 수준이에요. 미국과 뭐 협의해 보겠다. 다른 나라들의 그 전례나 대응을 살펴보겠다.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사드도 감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여러 나라 한 40여 개국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각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대응과 관련해서 미국의 CIA나 또 DIA나 NSA나 여러 정보기관들에서 나온 정보를 합동참모본부에서 종합해가지고 낸 문건이 막 온라인 사이트에 떠돌다가 그게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포착이 돼서 미 국방부도 시인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이거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동맹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 제기할 건 하겠다라고 정부가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한데 그게 아니고 협의해 보겠다라는 거는 미국은 늘 저래왔고 그 사정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일 간의 구력 외교에 이어서 도대체 이게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 나라의 정부가 대외 문제에 있어서 왜 이렇게 주권이 이렇게 침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있고 줏대 있는 모습을 못 보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물론 14일 이후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다가왔지만 한미 정상회담과 이건 별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정상회담대로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해야죠. 2021년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또 메르켈 총리 이거 감청한 게 걸려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노발대발했고요. How dare이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그 독일 메르켈 총리가. 그리고 마지막에 오바마하고 사이가 서먹하게 끝난 것도 이 문제 때문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물론 뭐 미국은 그런 말로만 그럽니다만 재발 방지책 강하게 세우겠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아니 우리가 독일 정도는 아니어도 협의해 보겠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주권국가의 정부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인가요? 제가 보기에 그런 점에서 또 한 번 지금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관계는 이제 확인이 쉽지 않겠지만 일단 NYT 보도라면 상당히 신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은 이런 거예요. 그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김성한 실장, 이문희 외교비서관, 그다음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각각 등장해서 그들이 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쌍따옴표로 나와요. 이건 녹취가 아니면 불가능한 전원이거든요. 그리고 몇 차례 이런 그러니까 도감청이라는 거 나오는데요. 이 도감청은 모든 정보기관이 다 한다. 그거 아닙니다. 미국은 미 국방부 산하에 있는 NSA 그 에드워드 스노든이 근무했던 곳이에요. 이 NSA는 첨단 장비를 가지고 정보를 취득해서 암호 해독하는 게 본업인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보를 취득을 해서 이걸 국방부 산하니까 국방부에 보고하고 합참이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은 CIA부터 시작해서 뭐 국방부, 국무부 뭐 모든 기관에 있는 정보 관련 취득하는 이걸 총괄하는 디렉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DIA라는 기관이에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집행은 없고 그냥 지휘 감독만 하는 건데 조금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죠.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NSA입니다. 이 NSA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주미 한국 대사관을 도청했다. 2013년인가 폭로됐던 사건이죠. 그다음에 더 유명한 UN 반기문 사무총장 집무실을 도청을 해가지고 메르켈 독일 총리와 했던 대화 내용이 나중에 폭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차별로 해요.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도감청을.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여부 확인 그건 웃기는 거죠. 거기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당사자들이 보면 내가 한 얘기가 고스란히 녹취가 돼 있는데 그건 뭐라고 부인을 하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경우에? 저는 그래서 이 아까 박원석 의원 말씀 당위성은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이번 4월 정상회담에서 주된 우선순위를 뭘로 두고 바이든하고 만나느냐. 흔히 말하는 미국이 막 푸시를 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 내지는 풀어라라고 하는 게 대중 봉쇄를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군사 동맹까지는 아니어도 그와 비슷한 거를 우선순위에 둘 건지 아니면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익을 내세워서 미국이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는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거에 우리 반도체 업체, 자동차 업체, 전기차 관련 부품 업체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뭔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미국한테 한번 배짱 있게 해보는 건지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건도 거기에 봐라 우리 국내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데 니들 우리한테 뭔가를 줘야 된다라는 외교 협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박원석 의원이 우려하셨듯이 아니 평소에 해왔던 건데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가버릴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이번 건은 그 용산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군 출입을 좀 오래 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나라도 도감청 이 기술이 거의 세계적인 기술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지만 서로가 이제 도감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에서는 확실하게 그 방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게 아마 청와대에서는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용산으로 옮겨오면서 어설프게 했다든가 또는 그 국방장관이나 군 고위층이 그런 거 인식 못하고 정말 오픈된 장소에서 얘기를 하다가 바로 용산에는 그 미8군 있지 않습니까? 옮겨갔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조직이 남아 있고요. 그런 그 상태에서 어설프게 일하다가 이게 이런 정말 개망신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국방장관이고 합참의장이고 정보사령관이 또 있죠. 또 감청만 담당하는 사령관도 있고 그 실무 최고 책임자들 모가지를 날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또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터졌는데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박원석 의원님은 당시에 메르켈이 화가 나가지고 난리쳤다고 하는데 메르켈도 이제 그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상당히 그 자제를 했습니다. 독일 내에서 그 야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들고 일어났는데 자제를 해서 이렇게 끝난 걸로 알고 있어서 이왕 터진 것은 미국하고 잘 얘기를 하되 우리 스스로가 미국의 도감청 못 막은 거 이거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그 뉴욕 타임즈의 보도 내용이 보면요. 벌써 세 번째고 놀랍지 않은 일이란 표현을 썼더라고요. 늘상 있어왔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결국 미 CIA가 용산의 국가안보실을 불법 감청한 거잖아요. 도감청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미국 정부에 어떤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또 이 실제로 그 보도한 내용, 그 미국의 기밀 문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좀 사과도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좀 받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그래야 이 주권을 침해당한 나라로서 할 수 있는 저는 응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노력할 부분 노력해야 되겠지만 과거에 그 역대 그 국가 대통령 중에는요 이런 그 사태를 근거로 해서 국빈 방문을 취소한 경우까지 있어요. 외교적으로는. 근데 저는 국빈 방문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주권 국가로서의 당연한 어떤 권리를 요구하고 그 다음 저는 해야 될 게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를 가져갈 거냐. 앞서 저는 정국 교수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의 어떤 그 부실한 과정. 그다음 미군 부대가
거의 100m 인근에 있는 사실상 도감청 하라고 지금 안방을 내준 거랑 마찬가지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된 것을 어떻게 보완해낼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저는 같이 균형 있게 좀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진환 교수님 재발 방지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좀 속으로 웃었어요. 재발 방지 약속을 미국이 하겠습니까? 제발. 아니, 하고 또 하겠죠. 하고 또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 확인도 안 했죠. 뭐 다 한다고 쳐요. 그러면 안 당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고 뭐 다 한다. 그걸 뭐 다 인정하자.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제 2중 3중으로 우리가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우리도 나름대로 전략도 짜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회담 준비하는 전략 회의 이런 것들이 다 도청이 된다고 칩시다. 카드 게임 하는데 내 패 다 보여주고 게임하는 거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승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음모론 비슷하게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했던데 러시아가 이걸 흘려서 뉴욕타임스가 예. 쓴 것처럼 그러니까 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정보만 흘린 것처럼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돼서 녹취된 게 그거라는 일부분이어서 그렇지 아까 뭐 모사드도 도청했다고 감청했다고 그랬잖아요. 중국, 일본 뭐 뭐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CIA가 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증거가 없고요. 네네. 제가 이제 추정컨대 NSA라는 곳이 예. 국방부 산하에 있는 이걸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고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에서 일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서는 들켜도 끝까지 나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들킨 게 창피하고 자기들은 이게 뭐 1976년도에 감당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 미국 CIA가 우리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 감청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박동선 게이트 사건 때 알려져 가지고 뭐 그때도 우리가 뭐 이 주대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는 못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대신에 이제 그 도감청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에 각별한 공을 들여왔고 그리고 지금 도감청 기술 못지않게 도감청 방지 기술도 굉장히 기술이 수준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완벽하게 도감청 방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걸 용산으로 옮긴 데다가 그 과정에서 보안에 구멍이 뚫린 데다가 그 용산에 있는 미8군의 정보감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고도의 장비를 가지고 이런 그 전자적인 도감청 정보를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집무실을 옮겨놓고 허술하게 방어 장치를 해놓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무슨 안보실장하고 외교비서하고 통화 내용을 감청한 게 아니고 내용을 보면 회의를 그냥 감청을 한 거예요. 통으로 서로 회의석상에서 오간 대화를 그대로 그냥 감청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분석한 건데 이 정도 보안 수준이라면 이거는 비단 이번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의 보안 점검을 다시 해야 되는 그리고 앞서 정공희 교수님도 그에 따른 문책도 저는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참 그 부분은 듣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정부의 반응이 뭐 하여튼지 뭐 좀 한미 간의 협의를 이게 협의할 내용인가. 그리고 또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누구죠? 우리 로버트예요. 그 왜 몇 년 전에 우리 첩보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돼 가지고 청문회도 했던 로버트 김. 뭐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 정부가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는 지레 그냥 뭐 오히려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겠다 우리는 이러면 완전 호구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일단은 야 그러면 되냐라고 하고 그리고 뭐 일단 따질 거 따지고 해야지. 일본에다도 그러더니 또 계속 이렇게 되니까 신뢰는 굳건 하대잖아요.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해요. 참.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훼손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뭐 한미 동맹을 걱정하는 건 이해는 되나 동맹 간에 그럼 도청을 하면 됩니까? 그 일종의 적대 행위를 하는 건데 그거부터 어쨌든 문제를 짚고 이게 뭐 한미 동맹의 결정적인 어떤 금이 가는 사건으로야 가지 않겠습니다만 그걸 관리하는 거지 짚을 걸 안 짚고 남의 사정 이해해 주는 거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 하는데 미국이 문제 안 삼겠다고 했잖아요. 다 청구서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